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0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하기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센셜이라고 하는 글자를 쿵 찍으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면 패널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패널들을 넓게, 오른 화살표 누르시면 패널을 좁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화살표 이렇게 해서 넓게 놓고 쓰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화살표 눌러서 두 줄로, 왼쪽 화살표 눌러서 한 줄로 본인 취향대로 놓고 쓰시면 될 텐데 저는 두 줄로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밑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서브 메뉴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이 통하니까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어피어런스까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타입부터 보도록 할까요? 타입에 보시면 글꼴을 보여줄 때에 영문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쇼 폰트 잉글리시라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궁서, 도둠,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이 한글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유니트에서도 일러스트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데 혹시라도 다른 단위로 되어 있다면 밀리미터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배경 색깔이랑 겹치게 된다면 색깔이 잘 보이지 않겠죠. 컬러도 내 맘대로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이 어둡게 밝게 경우에 따라서 수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뒀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화면 전체를 혼자 놓고 쓰기는 이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는 게 좋고요. 저는 시험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메뉴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기에서 설정한 친구들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자주자주 들어봐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GTQ니까 G 수험번호 9자리 나올 겁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작업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사이즈 100에 80이라고 했군요. 윗수는 100, 하이트는 80.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컬러 모드는 CMYK가 기본값입니다. RGB로 바뀌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색깔값 넣을 때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꼭 CMYK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때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금자를 켜두시고 사이즈를 비교해 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눈금자를 켜시려면 보여주세요 뷰를 눌러주시고요. 룰러에 가보시면 쇼 룰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작성하실 때 색깔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출력 형태의 색깔들이 다 예제로 나와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뽑아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나중에는 오브젝트를 제작하고 색깔만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모 상자 하나 열으셔서 색깔들을 하나하나 뽑아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셔서 왼쪽에 있는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서도 CMYK를 장착할 수 있고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컬러 패널을 보시면 사줄이 콩 찍으셔서 옵션을 보여주세요. 쇼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컬러를 다다닥 넣고 들어가는 게 빠를 수 있겠죠. 색깔 값들을 적용하겠습니다. 색상을 넣고 나면 이 색깔에 대해서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누르셔서 Alt 누르시면 복사가 되겠죠. 반복하겠습니다. Ctrl T. 색상 값들을 하나하나 뽑아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뽑아 주실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된 건 그라디언트라는 뜻입니다.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단색으로 뽑아 줄 수 없으니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을 이 색깔 값에 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을 넣어주기 위해선 CMYK가 필요한데 이렇게 깜장색, 하얀색의 경우에는 CMYK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사줄이 콩 찍으셔서 CMYK로 바꿔주시거나 미리 색깔을 뽑아 놓은 이 스와치 패널을 콕 찍어서 가장 비슷한 색깔 아무거나 골라주시고요. 다시 팔레트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CMYK로 색깔이 인식이 됩니다. 선의 두께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선의 두께도 준수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있고요. 거기에서 스트로크의 웨이트 2포인트입니다 라고 설정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겠네요. 색깔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럼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 가장 배경이 되는 동그라미 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그려야 될지를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원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원과 안쪽에 있는 원이 동심원이니까 이럴 땐 중심을 잡아서 크기를 늘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위쪽에 있는 숫자에서 쭉 끌어다 당기시면 선이 뽑혀 나올 거고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있는 곳에서부터 질질질 끌어서 가지고 오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겠죠. 중심을 여기로 해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 누르셔서 센터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 당기시면 어머나 센터를 거기로 인식하지 못하네요. 그때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중심이 거기입니다 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정원을 그려주셔야 될 때는 Shift 눌러서 이렇게 위치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노란색이군요. 스포이드로 이 색깔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색상 맞춰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산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그려주기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지그재그 이펙트를 줘서 얘네들을 형상화해 주도록 할게요. 원을 선택하셔서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바깥쪽으로 커질지 안쪽으로 작아질지 값을 정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정도로 OK 해서 들어가고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가셔서 안쪽에 있는 친구는 색깔을 하얀 원으로,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노랑 원으로, 중간에 낀가 있는 친구를 녹색 원으로 색깔 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녹색 원을 이펙트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에 가시면 디스톨트라고 하는 곳에 지그재그가 있을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지죠. 개수를 적당히 늘리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오케이. 자세히 보니 옆쪽에 빨강색 산 모양도 보이는군요. 복사해서 그대로 옆으로 각도를 틀어주도록 할게요. 다만 이 뾰족이는 실제로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뾰족하게 보이는 척만 한 거기 때문에 얘를 뷰 메뉴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그냥 동그라미일 뿐이죠. 얘를 다시 실제로 산 모양으로 형상화 시켜 주려면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 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확대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까요? 자, 초록이를 살짝 각도를 틀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위에다가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다 복사하는 건 컨트롤 F. 돌려주도록 할까요? 살짝 꾹 돌리시면 색깔이 빨가니까 스포이드 툴로 빨갛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원을 요만큼 커다랗게 그려서 빨강이 세모들을 빼주면 되겠죠. 일립스 똑같이 그릴 거고요.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삐져나온 친구만 남기도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패스파인더 PATH 찾으셔서 꺼내 놓으시고요. 빨강색의 요 산 모양 선택하시고 위에 덮은 동그라미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폰트 빼주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들만 남게 되겠죠.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할까요? 중심에 맞춰서 줄이실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정원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Shift 누른 거 확인하셔서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끝났으니 이 배경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줄까요?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락, 셀렉션 이제 선택되지 않습니다. 모자를 그리시려면 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자, 펜 툴을 누르셔서 펜을 그리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작업하시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만들어지지요. 자, 여기에서 방향을 꺾어 주시려면 핸들, 뽑혀져 나온 핸들을 Alt 눌러서 방향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가버리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을 아예 Alt 클릭하셔서 핸들 끊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맘대로 다시 직선이나 곡선 방향을 바꿔서 작업할 수 있죠. 클릭은 직선, 클릭 드래그는 곡선, 방향을 바꿔주겠다 Alt 눌러서 핸들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 주실 수 있고요. 아예 핸들 방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새롭게 가겠다 라고 할 때는 Alt 핸들의 중심 콕 찍어서 핸들을 끊어 주시면 이제 내 마음대로 다시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모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그리실 때에는 전체를 다 그리실 필요 없이 반쪽만 그리시면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펜 도구 들으시고 모자의 캡 부분을 그릴게요. 이쯤에서 시작할 거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방향을 꺾어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Alt 클릭하셔서 핸들 꺾어 주시고요. 클릭 마무리. 모자를 한쪽 만들어 주셨으면 선택하셔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를 들어서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고 카피 하시게 되면 모자가 캡 완성됐고요. 두 친구를 합쳐 주겠습니다.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 색깔을 좀 적용하도록 할까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봤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주고 보니 우리는 색깔이 줄줄줄 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동글동글 원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하얗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어둡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건 안쪽이 어둡고 바깥쪽이 하얗죠. 이렇게 색깔이 반대로 들어갔을 때는 리버스라고 하는 친구 눌러서 색상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정중앙에서 동글동글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살짝 왼쪽에 치우쳐서 퍼져나가고 있네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이 친구요 라고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색깔 위치를 어디로 줄 건지 선들이 보이죠. 그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살짝쿵 조절하실 수 있다. 자, 모자의 챙 부분도 그려줄까요? 모자의 챙 부분도 역시 펜 도구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펜 쪽을 들으시고요. 시작 부분은 여기 클릭, 그리고 나서 중간에 꺾이는 부분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표현, 챙이 오목한 부분도 곡선으로 표현,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계속 곡선이 만들어질 거죠. 자, 핸들을 이제 잘라주도록 할까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핸들이 잘려지고요. 마무리는 여기까지 라고 해서 반쪽의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는 이 색깔이에요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동글동글하게 무늬가 들어간 것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방향을 돌리시고요.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군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크기 점점 줄여가면서 배치해 주세요.
이제 동글동글이들을 쫙 선택하셔서 한 덩어리로 묶어 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쳤고요. 모자의 챙과 이제 분리를 시켜줄까요? 같이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쓸데없는 부분들, 이 부분은 날릴 수 있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필요없는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지우면 모자의 무늬가 적용이 됐네요. 반대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눌러서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까요? 중심은 여기요. 알트 클릭. 원래 있던 원본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카피. 가운데 무늬처럼 생긴 친구도 펜도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클릭 드래그, 곡선, 마무리. 색깔을 적당히 스포이드로 찍어줄게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악기 마라카스인가요? 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중간중간에 선들이 그어져 있군요. 선들을 네모지게 만들어서 중간중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 디바이드로 나눠줍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워 주시고요. 색깔들 적용할까요? 이 친구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포이드로 이 색깔입니다. 일일이 찍어주시면 되겠죠.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을 만드셔서 클릭 드래그. 악기의 목 부분만 가느다랗게 만들어 볼까요? 일부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이 윗부분만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도구. 중심은 여기 60% 정도로 줄여볼까요? 프리뷰 보시면서 그 굵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눠서 색깔들 정리해 주세요. 디바이드로 나누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깔 정하시고요.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리플렉트 이용하셔서 카피. 수염 부분도 그려주세요. 펜 도구 이용하시고요. 방향 틀어줄 때는 Alt 클릭. 안쪽에 수염 무늬는 저희 그려서 디바이드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요 라고 클릭. 모양을 만들어 주셨으면 디바이드로 나눠서 안쪽만 다이렉트 셀렉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하나의 수염을 잘 만들었으면 반대는 뒤집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눌러서 뒤집을게요. 리플렉트, 알트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이 복사가 됩니다. 리본 만들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리본도 펜툴로 열심히 그려주셔도 되고요.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에서 리본 모양의 브러쉬가 있어요. 데코레이티브 배너에 가시면 리본 모양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잘 조율하셔서 얘를 꽂아 주시면 되겠죠. 브러쉬 이용하셔서 출렁출렁 유사하게 만드셔서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선택해서 쓸 수 있겠네요. 색깔들 정하겠습니다.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안쪽의 선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옵셋 패스 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너비 가늠하시고요. 필요 없는 선은 따로 지우겠습니다. 점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스트로크에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쇼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시드 선의 간격 보시고 적절히 조절을 해주세요.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에리얼 볼드 이틸릭이네요.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순서가 뒤집힌 부분들 순서 정리하시고요. 저장하시기 전에 미리 뽑아 놓은 샘플 색깔 지워 주실 것, 가이드라인 뷰에서 가이드를 지워 주세요.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 역시 필요 없겠죠. 뷰에서 룰러에 하이드 룰러. 완성이 되었으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세요. 세이브. 경로는 내 PC의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줬던 파일의 이름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저장 단추 누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을 적용해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새로운 종이 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이름 주셔야겠죠. GTQ 1, 2, 3, 4, 5, 6, 7, 8, 9. 코딩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번. 사이즈는 립스 160, 하이트는 120. 컬러 모드는 CMYK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뷰, 룰러, 쇼, 룰러. 우선 색상부터 미리 다 뽑아 볼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뽑았던 건 1번 문제와 같죠. 오른쪽에 있는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색상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뽑고 나면 복사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여러 개가 필요할 때는 Ctrl DDDD 색상을 준비해 주세요.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먼저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아서 위치 정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정했으니 네모를 그려서 패턴을 쭉 만들어 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모를 만드시고요. 스포이드 툴 저희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단축키를 쓰도록 할게요. 아이드로퍼 툴은 I라고 누르시면 선택해서 색깔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드로퍼 I 렉탱글을 다시 만드시고요. 아이드로퍼 I 반복하시면 되겠죠. 색깔들을 만드시고 꺾어져 있는 선들은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고요. 선의 두께,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보이니까 라운드 캡 씌워줬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안쪽에 있는 패스선인데 바깥쪽에 아웃라인을 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익스펜드 해주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두께 값이 그대로 패스로 따지게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얹어주시면 복사해서 반대쪽은 뒤집어서 쓰면 되겠네요. 같은 간격으로 바깥쪽의 패스가 확장된 것 같죠?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확장된 걸 만들 수 있죠. 두께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하게 배치하세요. 패턴으로 써먹을 소스를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을 모두 다 선택하셔서 스와치 팔레트에 끌어다 놓으시면 패턴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패턴의 이름이 판초무늬라고 되어 있으니까 패턴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판초무늬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옵션 창이 뜨면 판초무늬 이름을 다 주셨으면 위쪽에 done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주시면 패턴에 등록했을 때 이름이 판초무늬라고 나타나게 되겠네요. 선인장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선인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이드란 뽑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쭉 선인장의 중심이 되는 가지를 그려줬고요. 포이드 툴, 아이드로퍼, 아이 양팔 벌려있는 가지는 펜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웃라인 그리시기 힘드시면 가지의 중심이 되는 부분만 먼저 그리시고 선에 두께 값을 주셔서 굵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캡을 씌워 주셔서 가지를 표현했고요. 반대쪽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리플렉트 툴 누르셔서 중심은 여기요 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생깁니다. 카피하셔서 위치 조절해 주세요. 격가지들은 안쪽에 있는 뼈대만 보이는 상태이지요. 자, 뼈대만 보이는 이 상태 그대로 두시게 되면 이따가 요 스트라이프 선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OK 확장을 하셔서 전체를 패스파인더로 합쳐 주시게 되면 선인장의 몸체가 완성이 됐고요. 그 안에 줄무늬들은 직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쭉쭉 길게 그려 주시고요. 포이드, 아이드로퍼, 아이 잘 만드셔서 Alt 딜그에서 복사 반복하려면 컨트롤 D 줄무늬 모양을 그대로 선인장 모양으로 잘라주도록 할까요? 자르기 위해서는 선인장 하나가 더 필요하죠. 컨트롤 C 앞쪽으로 똑같은 위치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F 하지만 줄무늬보다 더 앞쪽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덮어 씌워지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크롭이라고 잘라내는 툴이 보여요. 맨 앞에 가려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간 건 다 잘라줍니다. 크롭. 선인장이 완성됐군요.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뷰 메뉴 가셔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판초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판초의 경우에는 반쪽만 그려서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을게요. 펜툴 이용해서 반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요 라고 클릭, 도착은 여기요 라고 클릭. 직선인 경우에는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곡선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 다시 직선으로 갑니다. 클릭. 도착하는 지점 클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클릭. 반쪽이 만들어졌네요.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선택도구도 저희 많이 쓰니까 이 친구도 외워두도록 할게요. 덩어리를 선택할 때는 셀렉션 V,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A. 저희는 지금 덩어리로 선택할 거니까 V 누르셔서 반대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중심을 어디로 잡아줄지 Alt 눌러서 여기요 라고 콩 찍어주시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원본이 사라지면 안되니까 카피.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시고요. 색깔 뽑아놓은 색깔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안쪽으로 지나가는 선들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 선은 미리 뽑아 놓은 샘플에서 그대로 써먹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선들이 직선이 아니라 점선이로군요. 선들을 점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대시드가 있습니다. 대시드에서 간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하다 싶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크기 조절하셔서 배치하시고 색깔값 뽑아놓은 친구로 적용하지요. 아이드로퍼 I 대시드 체크.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선택. 반대쪽은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센터는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카피해서 표현해주면 줄무늬도 완성이 됐네요. 아래쪽에 패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망토를 분리해야 되겠죠. 선을 그려서 분리할 선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판초와 선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망토로 나누어졌으니 아래쪽에만 패턴을 씌우면 되겠죠. 현재는 두 개가 같이 선택되고 있어요.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이죠.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언그룹. 아래쪽만 선택하셔서 패턴 적용하시면 패턴이 들어갈 거고요.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스케일 조절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스케일을 보아하니 60, 50, 20 패턴의 무늬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데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들고 있죠. 오브젝트는 빼고 이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오케이. 선들이 밑에 깔렸으니 망토를 제일 뒤로 보내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판초 끝자락에 방울방울 달려있는 친구들 술인가 봐요. 렉탱글 툴, 일립스 툴. 두 개를 가운데에 맞춰주도록 할까요? 위쪽에 보시면 정렬해주는 친구들 보이죠? 가운데를 맞춰주세요.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유나이트. 시작하는 친구와 끝나는 친구 사이에 개수를 세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방울과 끝나는 방울 사이에 10개의 방울이 들어있어서 일단 10개를 복사를 해놨고요. 간격을 일정하게 정리할까요? 일단 판초는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 걸어 놓겠습니다. 방울들만 몽땅 다 선택하셔서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저희 위쪽 맞춤입니다. 아래쪽 맞춤입니다. 라고 정렬을 해주는 친구들은 요 6개고요. 사이의 간격을 좀 일정하게 배분해 주세요가 요 6개입니다. 저희는 사이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니까 위쪽으로도 옆쪽으로도 배분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복사해서 반대로 반사시켜 줄까요? 리플렉트, 알트, 클릭, 카피. 판초가 만들어졌네요. 마지막으로 데킬라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데킬라를 그리실 때에 가이드라인 뽑아줘야 되겠죠? 자, 요 범위 안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펜툴을 들으셔서 몸통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그려서 반은 뒤집어주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반을 완성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들을 약간씩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이 정리가 됐으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도록 이펙트를 줄게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가 있을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경계선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할 건지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을 그대로 뒤집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누르시고요. 리플렉트 중심은 어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죠. 카피. 두 개를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티드 합쳐 주시면 이렇게 몸통이 완성이 되고요. 위쪽에 뚜껑도 만들어 볼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길쭉한 원 하나 더 복사하셔서 중심을 맞춰 주시고요. 역시 이펙트 주기 위해서 합쳐 주겠습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완만해질 건지 아이드로퍼 I 이용하셔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라벨지가 붙은 것처럼 표현을 하도록 하죠.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시고요. 카피하셔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복사본을 남겼습니다. 아이드로퍼 I 그라디언트 주시면 되겠죠. 둥글둥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레디얼로 바꿔주시고요. 범위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안쪽이 색깔 많이 퍼지도록 블러프러쉬 이용하셔서 빛이 퍼지는 것처럼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모자를 씌워줘야 되겠군요. 라벨지도 만들어 주세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랗게 얹어주시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모서리의 둥글기는 왼손으로 위로 아래로 화살표 눌러가면서 조절하시게 되면 적당히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개를 합쳐 줄게요. 선인장 그려놓았던 친구 그대로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이리 온이라고 알트 드래그 쌍둥이가 생기고요. 맨 앞으로 오렴 어레인지 브링트 프론트 앞쪽으로 데리고 왔고요. 크기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배치를 해 주십시오. 두 개의 선인장은 오퍼시티 값을 50%로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들은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트랜스퍼런시 가셔서 오퍼시티를 50이라고 주면 반투명하게 라벨지가 비치죠. 라벨지 밖으로 벗어난 친구들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데킬라의 병에 있는 라벨지는 크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크롭으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노란색의 라벨지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같은 위치에 앞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순서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어렌지의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시게 되면 다 가려질 거고요. 병들이 잘리면 안 되니까 병들은 락으로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락 셀렉션. 이제 우리는 요 선인장과 노란색의 라벨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Make Clipping Mask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잘려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위쪽에다가 택을 얹어 줄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중간에다가 점을 하나 추가해서 뾰족하게 리본으로 만들어 줄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Point 콕 찍어 주실 수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안쪽으로 살짝 쿵 당겨 주시면 리본 모양으로 바뀌죠.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안쪽으로 당겨 주시면 리본 모양으로 편집 가능합니다. 글씨 쓸까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Time New Roman. 브러쉬로 아래쪽에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 이용하셔서 쓱 문질러 주시고, 브러쉬의 종류 차콜 펜슬이라고 되어 있죠. 브러쉬 패널 가셔서 없는 걸 추가시켜 주는 건 라이브러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아티스틱에 있다. 아티스틱에 가시면 아티스틱 차콜 펜슬, 거기에서 번호 챙겨주시면 되겠죠. 펜슬 이름으로 찾는 게 더 빠르겠군요. 모양으로 보기에는 좀 힘드네요. 오른쪽에 있는 네 줄이 콕 찍으셔서 리스트 뷰로 바꿔주시면 이름으로 쭉 보여집니다. 차콜 펜슬 얘군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뽑아놨던 차콜 펜슬 적용하시면 되겠죠. 색깔 값 정확하게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림자 효과 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림자를 주실 때 그룹으로 묶지 않고 그냥 그림자를 주면 각각의 객체마다 그림자가 지게 돼요. 선택을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하시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효과 줄까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가시면 그림자가 지는 걸 프리뷰로 볼 수 있고요. 문제지와 비슷한 거리값, 옵셋, 흐림 정도, 블러,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위치, 그리고 쓸데없는 게 없는지 확인, 가이드라인 지우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지정하시고요.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 방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OK.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파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3입니다. 용지 사이즈는 210에 297이라고 했군요. A4 용지 세로로 세워놓은 모양이네요. 210에 297, 컬러 모드 CMYK 확인하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종이를 열겠습니다. 눈금자를 켜도록 할게요. 뷰에서 룰러에 쇼 룰러 눈금자를 켰고요. 샘플 색깔 뽑아내도록 할게요. 렉탱글 이용하셔서 네모 만드시고, 문제에서 색깔이 여기에서 저기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색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색깔을 일단 잡아주시고요. 복사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죠. 색깔 이 친구는 단색이니까 단색으로 색깔 찬찬히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선인장 모양을 심볼로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심볼로 등록할 선인장부터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심볼로 등록해서 크기를 들쭉날쭉하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큼직큼직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반만 그려서 이쪽 가운데 기둥이 되는 선인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셔서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지죠. 방향 확인하시고 카피 하셔서 일단 몸체를 완성을 했고요. 두 개는 합쳐줘야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두 개를 유나이트 합치겠습니다. 모양을 좀 살짝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색깔 맞춰주도록 하죠. 아이드로퍼 I 가운데서 동글동글 그라디언트 들어간 것 같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로 되어 있는 거 레디얼로 바꿔줄게요. 안쪽이 좀 밝은 색이고 바깥쪽이 어두운 색이니까 이 색깔은 뒤집어 주겠습니다. 리버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밝고 바깥쪽이 어두운 친구로 적용이 되겠죠. 가운데 지나가는 선 모양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가 아래쪽은 좁고 위쪽은 넓고 크기가 좀 다르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선을 표현해 줄게요. 아이드로퍼 I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중심 맞춰서 두 개를 같이 잡으시고 선택 도구 누르시면 중심을 맞춰 줄 수 있지요. 자, 중심을 맞춰 주겠습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아래쪽이 좀 조붓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분만 선택할게요. A 누르셔서 요만큼만요. 스케일을 좀 줄일까요? 스케일 툴 누르셔서 크기를 줄여줄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숫자 값 조절하십시오. OK 눌러서 위쪽은 좀 굵게 아래쪽은 가늘게 표현했습니다. 얘도 역시 반만 제작하셔서 반대로 뒤집을게요.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돌려서 배치 Alt 드래그 돌려서 배치 두 친구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하시고 반대로 뒤집어지며 원본 지워지지 않게 카피. 자, 이제 여기 삐져나온 부분들은 다 없애주셔야 되겠죠. 선인장의 동글동글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똑같은 위치에 앞에다가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F 맨 앞쪽으로 순서를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앞쪽으로 튀어나왔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있는 크롭 기능을 이용하시면 앞쪽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삐져나온 아이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크롭 단추 누르셔서 삐져나온 아이들 정리했습니다. 곁가지도 그려볼까요? 곁가지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쭉 두 개를 합쳐줄 거고요. 유나이트 일부분만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요 라고 선택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컨버트 툴 이용하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곡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나가는 선들은 곡선으로 표현하기가 렉탱글 툴로는 힘드네요. 펜으로 지나가는 선을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시작점, 도착하는 지점, 도착하는 지점. 잘 보이라고 색깔을 좀 어둡게 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곡선으로 휘어 주실 때 각도를 일일이 그리시기 힘들면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라고 주시게 되면 프리뷰로 보실 때에 이 친구의 곡선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적당히 모양을 만드시고 두께값 주시고 이 정도 느낌일까요? 얘를 같은 방식으로 5가닥 만드시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곡선을 일일이 그리시기 힘드시면 이펙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프리뷰로 보시면서 곡선에 휘어지는 느낌은 정하시면 돼요. 자, 선들은 두께값이 있는 아이로 형상화 시켜주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Expand Appearance라고 하시게 되면 지나가는 안쪽에 패스만 살아있는데 바깥쪽에 아웃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Expand라고 하시게 되면 OK 하셨을 때 이렇게 안쪽에 있던 뼈대만 남았던 패스가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인을 인식하게 되지요. 색깔들 다시 정리할게요.
아이드로퍼 I. 선인장의 몸통과 똑같이 밑에 깔려있던 아이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같은 위치의 앞쪽에다가 컨트롤 F 붙이십니다. 한 개가 더 생긴 거예요. 같은 위치에다가 놓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을 다 가릴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시게 되면 전체 다 가려주게 되죠. 가려주는 맨 앞쪽의 친구를 기준으로 삐져나온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게 크롭이라고 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크롭 정리해 주시게 되면 선인장의 격가지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얘네들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고 복사,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리플렉트 툴, Alt 클릭하시게 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OK 하셔서 정리하시고요.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죠? 직접 선택 툴 A 누르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고 길이를 조금 줄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A 클릭하셔서 조금씩 높이 값을 줄였습니다. 순서상으로 이제 몸통만 제일 앞쪽으로 빼면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모래를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모래를 그려줄게요. 동그랗게 모래 가려준 친구, 동그랗게 모래, 동그랗게 모래. 자, 요 모래들은 아래쪽을 네모지게 잘라내시면 되겠네요.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 한 덩어리가 됐고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아래쪽을 이렇게 덮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려지는 모습 보이죠? 요 가려진 모습대로 잘려지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패스파인더의 두 번째 친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래로 가려지는 것까지 완성이 됐네요. 이제 선인장을 심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을 심볼로 등록하려면 심볼 패널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선인장을 질질질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얘들아 라고 몽땅 선택하시고요. 질질질 끌어서 심볼 패널에 나오시면 이름을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문제지에서 선인장이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적용할게요.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선인장이 들어가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선인장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선인장이 쓰고 있는 모자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까요? 자, 모자에 보니까 다양한 색깔로 배치가 되어 있고 모자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지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네모를 쫙 색깔 아이드로퍼 I 빨강색부터 시작하고 있죠. 선택해서 복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색깔을 주겠습니다. Alt 누르시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지요. 이 친구는 아이드로퍼 I 노란색. V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높이 값 조절하셔서 아이드로퍼 I 주황색이네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색상들은 일단 베이스 깔아줬고요. 거기에 모양들 V체크로 되어 있는 친구 만들어 보도록 하죠. 펜툴 이용하셔서 V자 모양 색깔은 요 색깔입니다. 두께값을 좀 주도록 할까요? 스트로크에서 두께값 주시고 라운드 캡 씌워주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서리가 다듬어져요. 선택하셔서 배치해 보시고 안쪽에 있는 패스만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요 아래쪽에 보니까 바깥쪽에 아웃라인을 그대로 따야 되네요. 얘는 형상화 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하시면 OK 눌렀을 때 안쪽에 뼈대만 남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아웃라인이 이렇게 형상화가 되죠. 일립스 중간에 동그라미를 맹글어 주시고요. 두 개는 한꺼번에 Shift 같이 선택하셔서 중심을 맞추셔야 되겠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중심 맞춰줬고요. Alt 드래그 복사하셔야 되겠죠.
빙그르르 돌려줍니다. 이렇게 반대쪽에 이 친구들은 색깔이 빨강색이네요. 아이드로퍼 I 이 색깔입니다. 오브젝트를 같은 간격으로 확장시켜 줘야 되는군요. 패스를 옵셋 패스 하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그 너비 값은 정하시면 되겠죠. 2mm는 너무 커 보이네요. 1.5 정도. 오케이. 색깔 값을 아이드로퍼 I, 자, 노란색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모양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을 쫙 복사해서 뿌려줄까요? 한 번만 복사하시면 Alt 드래그 하시면 반복하면 되겠죠. 컨트롤 DDDDD. 문양들을 다 만들었으니 모자를 그려서 나머지를 다 삐져나간 거 잘라주시면 모자의 형상이 남게 되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모자를 그려줄게요.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달라서 Alt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주고요. 반쪽에 모자를 그렸습니다. 리플렉트 할게요. Alt, 중심은 여기, 반대쪽이 카피가 돼야 되겠죠? 한 덩어리로 합쳐주겠습니다. 모자를 유나이트 합치시고요. 덮어져 있는 이 모자 형상대로 나머지가 잘리면 되니까 모두 다 선택하셔서 크롭으로 잘라주면 모자만 남게 되겠죠?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구석에 옮겨두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로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쉬를 이용한 배경을 꾸며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용지 사이즈에 맞게 꽉 차게 그려줍니다. 메쉬에서 색깔 정해져 있죠. M40, Y80 색깔을 세팅해서 베이스로 깔아주시고요. 중간 부분이 하얗게 색깔이 채워져 있네요. 그 가운데 부분을 메쉬 적용해주면 되겠죠. 메쉬 툴 이용하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를 콩 찍어주시면 가운데 지점에 포인트가 생길 거고요. 이 친구의 색깔을 흰색으로 깔아주시면 전체적으로 쭉 하고 흰색이 들어가죠. 이 메쉬 도구 이용한 친구는 더 이상은 선택할 일이 없어요. 얘는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 셀렉션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선택되지 않아요. 배경으로 깔릴 요 사막 언덕은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냥 브러쉬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브러쉬로 그려볼게요. 브러쉬 툴 들으시고요. 모양을 엇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래쪽 부분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대강 마무리 할게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에서 손을 놓으시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선택하셔서 아이드로퍼 I 이 색깔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언덕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이 친구도 더 이상은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줄게요. 두 번째 언덕 조금 짙은 색 그리고 얕은막한 언덕이네요. 브러쉬 들으셔서 Alt 제자리 선택하셔서 아이드로퍼 I 이 친구도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없겠죠. V 선택하시고 오브젝트를 락 걸어주세요. 마지막 언덕이 될까요? 브러쉬 듭니다. 배경들은 다 잠가놨습니다. 블렌드로 가볼까요? 블렌드 모드는 현재 단계로 15단계를 설정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색깔은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점점점 변할 거고 두께값도 달라지는군요. 펜 툴 들으셔서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 파란색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빙그르르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하얀색으로 보자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꼬여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있네요. 위치를 잘 설정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 다시 들을게요. 시작 지점은 여기 쭉 빙그르르 돌아갈 수 있도록 드래그 해서 선만 남겨 보겠습니다. 선의 색깔, 두께값 3포인트. 흰색 선도 그려볼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꼬여서 지나가고 있죠. 바깥쪽에까지 충분히 나가게 해주세요. 두 개의 선을 제작을 했고요. 블렌딩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이용하셔서 요거부터 조거까지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는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씌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현재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군요. 클릭하시고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15단계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혹시 만드시고 나서 선이 삐뚤빼뚤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선의 위치나 핸들, 방향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어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구름을 좀 깔아볼까요? 자,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글동글 구름 알트 드래그해서 계속 복사하면서 구름의 형태를 따줍니다. 구름 모양들을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를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합쳐서 구름을 만들어줬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반대쪽 구름은 그대로 복사해서 크기만 살짝, 방향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삐져나온 건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 덮어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블렌드를 맨 앞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구름을 지나가니까요. 브러쉬로 별 모양을 뿌리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별이 지나가고 있지요. 이 모양대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형태에 따라서 자, 브러쉬로 선을 그려줬고요.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왼쪽에 아래 책이 꽂혀 있는 모양 보입니다. 기본 브러쉬에 없는 친구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브러쉬를 지정을 해놨죠. 데코레이티브라는 곳에 가면 데코레이티브 스캐터가 있다 라고요. 거기에서 4포인트 스타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요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기 썸네일 뷰로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썸네일 뷰로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주시면 되는데 이름으로 찾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사주리 선택하셔서 리스트 뷰로 바꿔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심볼로 선인장들을 뿌려볼까요? 자, 심볼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 심볼 스프레이가 보일 거예요. 심볼 스프레이를 선택하시고 심볼 패널에 가면 우리가 만들었던 선인장 보이죠? 선인장은 기본적으로 쭉 뿌리시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확하게 개수를 세고 클릭하는 게 좋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있는 선인장의 경우에는 그림자 이렇게 준 친구 캐릭터는 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심볼 스프레이에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해서 5번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콕콕 찍어 놨는데 오른쪽 아래에는 제가 오래 누르고 있었나 봐요. 2개가 생겼네요. 이렇게 개수가 잘못 들어왔을 때는 줄여줄 줄도 알아야겠죠?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고요. Alt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고요. 방향도 좀 돌려볼까요? 자, 심볼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쉬프트 이동하는 거, 사이즈, 크기, 스핀, 방향 돌리는 거, 스테인, 색깔 바꾸는 거, 이 친구들 매번마다 클릭해서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좀 꺼내놓고 쓸까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누르셔서 좀 꺼내놓도록 할게요.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스핀 누르셔서 살짝 틀어줄게요. 사이즈 서로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사이저 이용하셔서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요.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쉬프터 이용하시면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죠. 색깔이 좀 서로 달라 보여요. 스테이너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면 색상도 바꾸실 수 있죠. 자, 필 컬러를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푸른색 계열로 보이네요. 파랑색 계열로 선택하셔서 콩 한번 찍으시게 되면 색깔이 푸르딩딩해지죠. 여기는 붉은 색깔 계열이군요. 살구 색깔 선택하셔서 살짝 콩 찍었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투명도가 조정된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콩콩콩 찍어주게 되면 뒤쪽이 비치는 반투명한 상태로 만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볼에 대한 도구들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기를, 방향을, 위치, 색깔 조정하는 것들 모두 다 활용하셔서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선인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처음에 저희가 선인장 디자인했던 친구 앞에다 두시면 될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선인장이 100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죠? 이렇게 조금 크네요. 모자도 씌울까요? 모자도 데리고 올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모자는 한 80까지 크기가 저는 좀 작네요. 이번에 모자는 좀 키워야 되겠죠? 그림자가 선인장 따로 모자 따로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모자는 모자대로 그림자가 따로져 있고 선인장은 선인장대로 따로 있어서 얘네들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거리나 농도는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글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투어인 멕시코라고 하는 글자와 멕시코 시티즈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엔빌롭 디스톨트라고 하는 꾸겨주는 작업을 해줘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군요. 그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글자를 쓰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구겨지는 모양 보이시죠? Make Envelope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셔서 어떤 식으로 구겨줄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구겨졌네요. 밴드 값을 좀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을 찾으시고요. 마저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고요. 누가 더 앞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건지 최종적으로 점검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놨던 친구들은 다 풀어주시고 맨 앞쪽에 커다란 A4 용지와 같은 사각형 하나 얹으셔서 몽땅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을 다듬어 주시면 작품이 완성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샘플 색깔 지워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았던 게 있다면 없애 주시고 눈금자 숨겨 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는 방에 파일 이름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 펜툴로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한데 잘 손에 붙지 않는다면 도형들을 이용해서 합치거나 빼주거나 아니면 이펙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보시고요. 다음 달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하면서 다음 달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